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항균요법학회 김신우입니다. 대한감염학회와 함께 이 영상을 만들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비의료인으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일 관심이 있으실 만한 주제입니다. 항생제 스튜어십의 비의료인으로서 일상에서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항생제가 제대로 쓰여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엘리히라는 사람이 항생제를 마법의 탄환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면서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 인류의 수명을 평균 20에서 평균 80으로 바꾼 세 가지 큰 사건은 1번 상하수도의 분리, 2번 항생제, 3번 예방접종입니다. 그만큼 항생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가 사용되어질 때 담당의사와 상의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감기약으로서 항생제가 많이 쓰여지고 아직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줄일지, 그리고 소비자의 목소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항생제가 있으면 환자를 살리는데 항생제가 없으면 무력했던 과거들이 있습니다. 항생제 전시대라고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흑사병이 돌 때 사람들은 무력했고 마구마구 죽어갔습니다. 중세를 무너뜨렸다라고 하죠. 흑사병 때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전염병, 역병이라고 과거에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매직 불렛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느냐? 패트리 디시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곰팡이가 이렇게 내려앉거나 뭐 이렇게 먼지가 내려앉거나 하는 것을 균을 키울 때는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쩌다가 잘못 열어놓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 이렇게 와서 보게 된 상황인데 어떤 곰팡이가 떨어져 있고 이 슬라이드에 보시듯이 곰팡이 주변에는 균이 잘 안 자라고 곰팡이에서 멀리 떨어진 균들은 잘 자라는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그냥 사과가 떨어지는 건 사과가 떨어지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떨어지지 라고 궁금해했듯이 뉴턴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왜 주변에는 잘 안 자라고 멀리 있는데 자라지? 그럼 뭔가 물질이 나오는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질의 이름을 명명했는데 이 곰팡이의 이름을 따라서 페니실리움에서 만드는 물질이다. 그 페니실린이라고 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우리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큰 재앙이었죠. 그런데 총알로 죽은 사람보다 병으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페니실린이 이 전쟁 중에 발견이 된 이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 페니실린이다 해서 thanks to penicillin 요 그림은 아주 유명합니다. 폴 엘리히라는 사람은 이 항생제를 마법의 탄환이라고 명명했고 쌀발산 뭐 이런 약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항생제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대표적인 것 중에서 우리가 콧물이 흐르는, 코 막히는 때 항생제를 쓰는 것입니다. 콧물이나 코 막힘 이런 것이 갑자기 왔을 때 우리가 급성 부비동염 또는 급성 비염, 목 따가움까지도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감기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감기는 바이러스 한 200가지, 특히 라이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겨울에는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바이러스는 항생제에 안 들어요. 항바이러스제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흔히 약이 있고 감기는 약을 개발하지 않았고 개발해도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감기는 그렇습니다. 급성 상기도 감염 중에서 J00에서 J06 코드로는 그런데 이 중에서 편도염은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편도염이 아니고 비염, 목따가움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데 과거에 2002년도에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73.33%가 항생제를 상기도 감염이라는 처방 명에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2.90%가 2016년도, 2019년도에는 38.4%. 이게 내려오는 정도는 좀 둔화되지만 많이 적게 쓰게 된 거죠. 거기에는 항생제 평가를 시작하고 항생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지표를 연동해서 우리가 항생제를 이렇게 극복해야 될,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등등 내성 대책 정책 같은 것들과 함께 조금씩 더 줄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관들 중에서는 대형 의료기관 상급 종합병원들은 항생제를 제200에서 06까지의 상기도 감염에 좀 많이 더 많이 줄여서 11.6%. 의원들도 많이 줄였지만은 상급 종합병원보다는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검사나 여러 가지 것들 하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항생제를 쓰는 거를 공개를 해서 이 병원은 이렇게 항생제를 많이 씁니다 라고 하니까 항생제를 써도 되는 병명으로 좀 바꾸는 코드 시프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작용도 어느 나라에도 있어요. 외국에도 코드 시프트, 어떤 것들을 제한하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코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 피해 가려고 노력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코드를 바꾸면서까지 항생제를 처방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적게 쓰는 공개와 또 환자분들이 항생제 이거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의사가 항생제 안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공개하고 항생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항생제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WHO나 CDC라는 아주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단체들도 항생제를 쓸 때 두 번 생각하고 꼭 필요한지 조언을 구하라. WHO가 2018년도에 Think Twice, Seek Advic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CDC의 이 표현이 좀 우리가 get smart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현명해지기 이렇게 하겠죠. 내가 똑똑해지고 좋은 소비자가 되어야지 의료 소비,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내게 불필요한 약제를 적게 받는다. 불필요한 약제를 적게 받는다라는 말은 내성 문제, 가격 문제, 독성 문제, 알러지 문제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거죠. get involved라는 말은 어떤 항생제를 처방하겠다는 그 결정에 이게 왜 제가 콧물밖에 없는데 왜 항생제를 주시나요? 이렇게 하면은 처방하는 의사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정에 똑똑해져서 참여하는 그런 것이 get involved라고 최근에 CDC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6년도 걸쳐서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겠다라는 일환으로 원헬스도 강조를 했고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면서 운동을 하나 했습니다. 항생제 올바로 쓰기 운동. 그 중에 캠페인 중에 감기약으로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닙니다. 이런 캠페인이 있습니다. 잘 못 들어보셨으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올바로 쓰는 것이 소비자 운동으로부터 필요하고 그것이 의료계를 자극을 주고 바꾸고 하는 힘이 됩니다. 스피크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소리 내기.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할 때 요즘은 이렇게 카드 꼭 확인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다른 사람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죠? 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해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또는 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걸 꼭 확인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안전한 걸 위해서 하는데 확인을 안 하면 왜 확인을 안 하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제대로 된 내 프로세스가 내 과정들이 정확하게 지켜지는지를 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스피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스피크업이 필요합니다. 항생제가 저기 엎드려서 누우세요. 엉덩이 항생제 하나 맞으세요. 라고 하면, 엉덩이 항생제 주사가 왜 필요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게 스피크업입니다. 여러분, 감기가 들어서 몸살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주사로 내가 많이 심하지도 않는데, 주사를 맞아야 된다든지, 주사 항생제를 엉덩이에 맞는다든지, 이런 건 사실 별 필요 없는
불필요한 항생제가 3분의 1에서 쓰여지고 있다. 30%에서 쓰여지고 있다. 염려, 과도, 또 처방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원하니까 환자들은 센 감기약으로 항생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똑해지시고 정확하게 의사와 해서 감기에 불과하다 또는 항생제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라고 싶으면 내가 저기 엎드려서 엉덩이 항생제 주사를 맞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하시면 하지 못하고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이 항생제 사용에서의 스피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환자 안전입니다. 똑똑해지고 결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라 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지면 방문당 항생제 사용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2019년도까지 항생제 처방의 감소가 객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항생제 사용량은 별로 줄지 않는 것은 노령의 노인 환자가 많아지고 우리가 의료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지 않지만 만약에 이런 노력을 안 하면 항생제의 사용량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고 소비자가 목소리를 내고 똑똑해지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약을 드리면 과거나 지금이나 항생제가 쓰여질 때 쓰여지는 것은 마법의 탄환인 것처럼 중요하고 환자를 살리고 그냥 두면은 사망할 사람을 확 건지는 마법의 약입니다. 불필요하게 쓰여지면 내성을 유도하고 알러지를 유도하고 독성을 유도하고 가격을 올리고 하게 되어서 이게 필요한지를 상의하셔야 됩니다. 처방하신 분과. 감기, 특히 콧물 감기, 목이 붓고 편도가 붓고 이럴 때 항생제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항생제가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꼭 필요합니다. 폐렴인데 항생제를 안 쓰고 버티겠다. 바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콧물 감기 항생제 쓸 필요 없습니다. 의료 소비자의 스피크업, 목소리 내기가 의료계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를 지키고 의료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